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 전체 회의에서 우선 3월 10일 관련된 자료 요청을 20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당시에 경찰의 배치가 왜 전북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배치가 됐는가, 그 당시에 경찰, 소방, 서울시 간의 통신 기록을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또 안국역 4번 출구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찍 밟혀서 돌아가셨는데, 그 안국역 4번 출구가 과연 왜 차단을 시켰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안국역 4번 출구에 은빛 차단막이 쳐져 있었다, 이런 증언이 있고, 그것이 동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 대표분의 관할 경찰서로부터 정보 공개 요청을 유가족 대표분이 하셨고, 정보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자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5분이 돌아가셨고, 그 5분의 억울한 죽음이 경찰의 방어벽, 잘못된 경찰의 방어, 또 경찰 스피커의 관리 부실 등등 이런 문제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왜 스피커가 떨어지는 차량이 올라가서 집회하는 분이 가서 운전을 하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할 그런 상황들이, 왜 그 차에 많은 무기들이 실려 있었고 하필 문이 왜 열려서 열쇠가 꽂혀 있었는가, 이런 등등 의문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6월 25일 천막 당사 불법 철거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임감용 경찰청장에게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애국 국민들은 200명에 불과했고, 제가 오늘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가 폭력한 것이 없다는 것은 확실히 했어요. 그런데 200명을 진압하는데 2,400명의 경찰이 애워사고, 또 500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진압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용역 깡패 570명, 우리는 470명으로 알았는데 우리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에 보니까 570명입니다. 그래서 570명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570명의 용역 깡패를 동원했고 소방이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명을 진압하는데, 소위 말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3,500명이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경찰청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안에서는 아무튼 용역 깡패에 의한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고 폭력 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배치됐다고 하는데, 무차별적인 폭력 깡패에 의한 폭력이나 폭행에 대해서 경찰은 방조했다. 그래서 이 폭력 방조죄로 다 걸리게 돼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진영 행자부 장관한테는 3월 10일 뿐만이 아니라 6월 25일 오늘 공개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그 폭력 장면 유튜브를 방송을 틀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 대집행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여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다른 행정 대집행에 맞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요건은 행정 대집행은 건물이나 건축, 가건물 이런 데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이지,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행정대집행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행정대집행법에 맞지 않게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폭력뿐만이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에도 잘못됐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어제 저희들이 정보를 받기로는 부천 쪽에 있는 조폭 간부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쭉 둘러보고 또 행정대집행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사람이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연관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도덕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그것도 폭력 조직을 동원해서 선량한 국민에 대한 집행을 한 거다. 이런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의 천막 당사는 헌법 8조 1항, 헌법의 87년도 헌법 개정에 9차 개정에 광범위하게 정당활동에, 자유로운 정당활동에 대해서 헌법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헌법 보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의 활동에 대한 제약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슈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광화문 광장에도 녹색당이나 문화연대나 참여연대, 4.16 연대가 불법 텐트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또 불법 촛불 집회도 여기서 무수히 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은 시청 앞에서 101일간 했는 그런 선례를 봐서 정당에 대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정당법 여러 군데에서도 그런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조례로 이렇게 정당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이 법적 싸움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당연히 이기게 됩니다. 왜? 박원순 시장이 이 광화문 광장에 그동안 행했던 여러 단체들의 불법 행위하고 지금 우리 공화당의 상황하고 같은 상황이다. 우리는 또한 당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원순 시장이 너무 잘못한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공화당의 천막 당사의 의로움이 우리가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천막 당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14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정당이 해야 될 최소한의 정당 활동인 겁니다. 또 이것을 묻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당이 잘못된 정당이지, 이러한 진실규명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정당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천막 투쟁이 꼭 진실이 이기고 정의가 이긴다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미일 관계가 최고의 악화 상태인데,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와 미래의 기업과 국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그 부담은 기업과 국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핵 폐기 협상이 이제 궤도에 올라오지도 않고 계속 안보쇼만 하다가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의 길을 잡고 가는 이 순간에 한미일 연합체제를 이렇게 무너뜨리면은 결국 좋은 것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처해야 될 것은 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새빨간 정권에서 외교뿐만이 아니라 안보 부분에 있어도 완전히 무능한 정권에 국민들과
우리 그 기업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로남불도 자기들끼리의 얘기지 이게 국민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면은 이것은 이 정권의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이 정권의 이 정통성까지도 우리는 거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일 간의 지금의 관계, 지금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